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학개론 제 14주차 3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는 상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차시까지는 스트레이트 앤 레벨 플라이트 직진 수평 비행의 여러 가지 것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상승인데 첫 번째는 상승각 상승입니다. 앵글 오브 클라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각 상승 앵글 오브 클라임은 잉여 추력에 영향을 직접 받는다. 그래서 이 잉여 추력은 항력을 초과하고 남는 추력이라는 뜻이죠. 즉 추력이 증가하거나 항력이 감소할 때 상승각이 증가한다. 네. 그리고 제가 26에서 VX, VY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VX가 되겠습니다. 그때 VX는 최단 거리에서 최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속도, 그것을 최대 상승각 속도라고 하고 VX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 상승각이 요구되면 풀파워를 사용하고 최대 잉여 추력이 발생하는 속도로 상승을 하고 비행기는 플랫과 랜딩 기어를 올린 상태로 가능한 적은 항력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형상은 비행기의 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륙 후 상승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륙 시 플랩의 사용은 부양 전, 즉 활주로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전까지는 지상 활주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플랩을 사용하게 되면 항력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증가하면 양력을 발생시키던 플랩이 항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승각이 줄어들 수 있다. 오른쪽 그래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요 추력, 곧 thrust required와 이용 추력, thrust available 이 두 개와 진대기 속도, true airspeed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이용 추력은 위에 thrust available 해서 이렇게 좌측이 높고 아래가 낮은 이런 적색 곡선이고 이 아래 이 thrust required SNL straight level 수평 비행에서의 필요 추력 그 사이가 잉여 추력이 되겠습니다. excess thrust 그리고 이제 요 최저점이 최대 양항비가 되는 곳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왼쪽인 곳이 VX가 된다. 최대 상승각 속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스러스트는 추력 자체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제트 엔진이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플랩에 관한 그림인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플랩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적색 점선, 녹색 점선입니다. 이륙 그 거리가 활주거리가 이 프랩을 업한 이 적색보다 훨씬 앞에서 이륙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력을 발생시키니까 일찍 뜨고 그렇지만 속도가 증가하면서 플랩이 이제 항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노플랩보다는 상승각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은 활주로 끝 장애물이나 또는 이륙 목적에 따라서 이 프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상승률 상승.
rate of climb입니다. 이것은 이제 VY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대 상승률 속도를 VY라고 했고, 이것은 최단 시간 내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속도를 VY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승률은 상승 시 비행기의 수직 속도이다. 수직 속도이다. 이것은 feet per minute로 표현되고, 그래서 FPM이나 이렇게 feet per minute로 이렇게 줄여서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 500 FPM의 상승률, rate of climb은 1분에 500피트를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여러분과 함께 시뮬레이터 탈 때 이 FPM이 계속 변하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상승률은 조종석 내에서 이 Vertical Speed Indicator VSI라고 하는 계기에 시연이 됩니다. VSI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승률은 잉여 추력, excess power. 앞 페이지에서는 잉여 추력이었는데 지금은 잉여 마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파워, 이 마력은 출력이라고 한글로는 했는데, 그것은 이제 이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엔진 자체가 추력을 내는데, 그 추력으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추력에 의해서 앞에 달린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결국 비행기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프로펠러 항공기에서는 이렇게 추력의 속도를 곱해서 항력 곡선에서 다시 이 필요 마력 곡선을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구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도가 다른 새로운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파워를 쓰게 되고 우리말로는 마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잉여 마력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상승률은 파워가 증가하거나 항력과 TAS가 감소할 때 증가한다. 그래서 항력이 증가하면 상승률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TAS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을 보면, 그래서 좀 저속에서 오히려 상승률이 좋은 그런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속도가 빠르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최대 상승률은 양항비가 최대인 속도 부분에서 나타난다.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TAS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서 상승률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최대 상승률 스피드는 요 최저점인 양항비 리프트 드래그가 최대인 곳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양항비가 최대인 부분 근처에 이렇게 VY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Power Required Straighten Level 수평 비행 상태의 필요 마력이고,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은 이 이용 마력은 파워 어베일러블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 끝에서 만나는 이 지점이 밑에 선을 그어서 만나는 TAS가 최대 수평 비행 속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이용 마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은 수평 비행 속도라도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는 속도가 우측에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고, 왼쪽의 경우에 두 지점이 만나지 않고 끊어지는 이유는 이 지점이 바로 스톨에 들어가는 그래서 무한정 속도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비행기가 항력이 더 커져서 실속에 들어가는 그 지점이 먼저 오기 때문에 두 곡선이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상승각 속도 VX 속도보다 빠른 속도이다. 뭐가? VY가. 그래서 좀 전에 여기 최저점 왼쪽에 이렇게 VX가 있었고, 그 오른쪽에
VY가 있기 때문에 VX보다는 VY가 더 빠른 속도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상승률 속도 VY는 최단시간에 최대 고도를 올라갈 수 있는 속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상승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예, 첫 번째는 출력, 파워. 이것은 이제 엔진 출력하고 속도랑 같이 결합해서 표현이 된 거죠. 프로펠러랑 엔진이랑 같이 합쳐진 상승 시 최대 파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 마력 혹은 이용 추력은 줄게 된다. 줄어든 파워는 잉여 마력의 감소를 야기하고 그 결과 상승률 상승과 레이트 오브 클라임과 상승각 상승, 앵글 오브 클라임을 감소시키게 한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상승 파워 세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VX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적색, 오른쪽이 낮고 왼쪽이 높은 스러스터 웰러블 곡선에서 여기 스러스트 리콰이어 필요 추력의 최저점보다 약간 왼쪽이 VX인데 요거보다 속도가 너무 조금 더 느리거나 조금 더 빨라도 최대 상승각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요 VX를 유지해야 최대 상승각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느리거나 빠른 부적절한 속도로 비행을 하면 잉여 추력, 엑세스 스로스트와 상승각 상승, 앵글 오브 클라임이 감소가 된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상승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두 번째 웨이트입니다. 무게, 웨이트. 이 세스나 172와 같은 경비행기에 비해서 무거운 비행기는 더 많은 양력이 필요로 하고 그 결과 더 많은 항력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직진 수평 비행에 필요한 추력과 파워는 증가하고 잉여 추력과 잉여 마력은 줄게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이 경비행기가 뭐 날개 모형이나 이런 거가 동일할 때의 무거운 비행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경비행기가 무거운데도 날개가 훨씬 크고 추력이 훨씬 세서 또 그렇게 하면 이거랑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죠. 어쨌든 지금 이런 172와 같은 경비행기에서 무게가 무거워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지면 그 웨이트와 리프트는 위아래로 같은 양이기 때문에 무게가 많아지면 더 많은 양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런 필요 추력이 파워가 증가해야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잉여 추력과 잉여 마력이 여유분이 더 없게 된다. 그래서 무거운 비행기는 상승률 상승과 상승각 상승이 감소하게 된다. 예, 오른쪽은 지금 아까 왔던 이용 마력, 필요 마력 곡선입니다. 거기에서 VY를 가운데 두고 VY보다 좀 더 빠르다거나 늦거나 이럴 때 잉여 마력과 상승률 상승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VY를 정확히 그 비행기 시험 비행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비행기마다 정해진 VY를 유지해야만 상승률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서 무게에서 말하는 것은 무게가 많아지면 무거워지면 어쨌든 파워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잉여 추력, 잉여 마력이 줄게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기 밀도입니다. 에어 덴시티라고 하는데 이 온도 또는 이제 습도,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고도가 증가하면 공기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운 여름이거나 또 이제 비행기가 계속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공기의 밀도가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피스톤 왕복 엔진에서는 이 파워가 감소가 되고 효율이 적어지죠. 그래서 프로펠러에서는 추력을 감소시킨다. 이런 이용 추력과 이용 마력의 감소는 잉여 추력과 잉여 마력의 여기 빠졌네요. 마력의 감소를 야기한다. 따라서 공기 밀도의 감소는 상승률 상승, 레이트 오브 클레임과 상승각 상승, 앵글 오브 클라임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이용 추력 곡선이 있는 그래프와 이용 마력 곡선이 있는 모두 다 이렇게 기울기는 서로 달라도 아래에 나머지 이용 마력이나 이용 추력 요게 공기 밀도가 증가를 하면 공기 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 요것도 이용 추력과 이용 마력도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추천되지 않는 속도. 그래서 추천된 Vx, Vy 최대 상승각 속도, Vy 최대 상승률 속도 보다 빠르거나 늦은 속도로 비행하면 잉여 추력과 잉여 마력이 줄어들고 이 상승률과 상승각 상승도 감소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용어들 잉여 추력, 잉여 마력 그래서 이 잉여 마력이 뭐냐 이렇게 개념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꼭 항공 우리 나오는 게 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정비나 이런 데서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용어 정도는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상승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선회와 하중 계수입니다. 첫 번째 선회율, 레이트 오브 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회를 한다는 거, 이것은 단위 시간당 도로 나타나는 비행기의 선회율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항공사에서 기장님들이 비행을 할 때 대부분 계기 비행을 하게 되죠. 이 계기 비행에서는 대개 초당 3도, 3도 초당 3도의 선회를 우리가 표준율 선회라고 합니다. 그 표준율 선회로 선회를 하게 되고 이것은 비행기가 1분에 180도 그리고 2분이면 360도겠죠. 이렇게 선회율을 갖는 것 그것을 표준율 선회라고 하고 초당 3도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룹 보면 표준율 선회는 분당 180도로 이렇게 까지 선회를 하는 것으로 초당 3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할수록 표준율 선회를 하기 위해서는 뱅크를 증가시켜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율 선회에서 요구되는 뱅크를 구하는 쉬운 방법은 속도 나트의 10분의 1 그리고 요 구한값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썼는데 아래 예제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나트에서 표준율 선회는 선회의 뱅크는 10으로 140을 나누면 나누고 더하기 그곳에 또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40을 10으로 나누면 10이 되겠죠. 14. 그 14를 다시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10으로 나눈 거는 14가 되고 14를 2로 나눈 건 7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21도 뱅크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 보면 100나트에서는 15도 뱅크를 가지고 선회를 하면 1분에 180도, 2분에 360도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데 15도 뱅크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뱅크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뱅크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예제 계산식에 의해서 21도가 되면 21도 뱅크를 놓고 140나트로 돌면 2분 만에 완전히 한 바퀴를 돌게 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기억할 거는 표준율 선화라는 게 있다. 표준율 선에. 그리고 초당 3도다. 그리고 1분 180도, 2분 360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선의 성능입니다. 턴 퍼포먼스. 첫 번째는 일정한 뱅크량, 경사각으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컨스턴트 앵글 턴인데, 예를 들어 이제 30도 뱅크로 비행기가 이렇게 선회하는 이런 비행기는 속도에 따라 다른 경로를 그리게 된다. 뱅크가 일정하더라도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속에서의 선회는 고속보다 선회 반경이 작다. 오른쪽 그림 보면 둘 다 30도 뱅크를 넣고 있어도 90나트보다 30나트에서 30도 뱅크를 넣고 있으면 이 선회 반경이 작아진다는 거죠. 더 작은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뱅크 앵글로 선회 시 저속 비행기일수록 선회율이 증가가 된다. 이것은 선회 반경이 속도의 제곱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따라서 비행기는 고속보다 저속으로 비행할수록 선회 반경은 더욱더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선회율도 더욱 증가를 합니다. 요약하면 일정한 뱅크량, 경사각을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면 선회 반경이 줄고 선회율도 증가를 한다. 그래서 오른쪽 다시 보면 같은 경사각이라도 속도가 다르면 선회 반경도 달라진다. 그리고 저속에서 선회 성능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 저속은 하염없이 줄일 수가 없겠죠. 스톨 스피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속도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일정한 선회 반경으로 선회. 아까는 뱅크를 일정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회 반경을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고속에서 같은 선회 반경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더 큰 뱅크량, 더 큰 경사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와는 반대인데 동일한 선의 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80나트에서 90나트로 증가를 시키면 뱅크량이 더 증가가 되고 120나트로 증가가 되면 동일한 선의 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120나트면 뱅크량을 더 증가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속도로 같은 선의 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경사각이 요구된다. 속도가 많을수록 더 경사각이 커진다. 예,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는 뱅크량, 그 다음에 선의 반경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속도, 일정한 속도가 같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속선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하는 선의 시에는 뱅크량을 증가시키면 선의 반경이 작아지고, 그죠? 초당 돌아가는 선회율도 커진다. 더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반경도 적어지고, 뱅크량을 증가시키면 같은 속도라도 만일 속도와 뱅크가 일정하다면 뭐 30도 뱅크에 100나트 이렇게 일정하다면 선의 반경은 비행기의 무게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된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보잉 747 한 130m, 180명이 이렇게 타는 비행기나 둘이 타는 세스나 비행기나 100나트에서 30도 뱅크를 유지하게 되면 큰 비행기나 작은 비행기나 선의 반경이 일정하게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뱅크 앵글 세타하고 선의 반경 이렇게 하면 속도의 관계는 탄젠트 세타는 이 G포스 그 다음에 선의 반경분의 속도의 제곱. 그래서 결국 속도와 뱅크가 일정하다면 선의 반경은 선회율은 동일하다. 항공기의 무게와 관계없이.
그래서 만일 뱅크가 일정하고 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면 이제 V 자성이기 때문에 선의 반경은 4배로 증가를 합니다. 또한 속도가 일정한데 선의 반경을 줄이게 되면 뱅크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 일정한 속도, 같은 속도에서 서로 다른 경사각을 유지하게 되면 선의 반경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동일한 속도에서 경사각을 증가시키게 되면 여기서처럼 80나트에서 아래 것처럼 경사각을 증가시키면 선의 성능이 증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랩과 선회입니다. 플랩 앤 터닝. 그래서 수평선의 전에 플랩이 내려지면 작아진 실속 속도는 양력이 증가되니까요. 그죠? 실속 속도가 더 낮아지겠죠. 비행기를 보다 적은 속도에서 선회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것은 같은 뱅크로 더 적은 선회 반경을 가질 수 있어서 유리하다. 즉 이 저속일수록 프랩을 내리게 되면 양력 특성이 더 좋기 때문에 같은 뱅크에서라도 선회 반경을 더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선회와 플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제 14주차 3차식 항공우주학개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